A스타와 유니티의 내부 메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에서는 A스타 알고리즘의 자세한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스타 그 알고리즘에서 유지하는 자료 구조 중에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리스트는 후보 중에서 봐야 될 후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즈 리스트는 이미 관찰되어서 볼 필요가 없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리스트는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후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 큐로 구현을 한다고 했고요. 프라이어리티 큐의 내부는 실제로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써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정렬을 하는 걸 무시하고요. 일단 힙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뭐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냥 임의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은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는데 그걸 이제 표현하려니까 좀 힘들어서요. 일단 그 프라이어티 큐지만 그 정렬은 하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리스트는 뭔가 하면 이미 이제 방문한 노드들 정보를 클로즈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현에서는 클로즈 리스트가 클로즈된 노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노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뭐 그 2D 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보드 자체에 이 셀 위치 자체에 이미 방문했다 말았다 등의 정보를 이제 킵할 수 있는데요. 실제 뭐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그런 정보를 킵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노드를 어떤 노드를 방문했을 때 이 노드가 이미 방문한 노드인지 방문 안 한 노드인지는 리스트를 검색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성된 방문한 노드, 그러니까 생성된 노드를 이 클로즈 리스트가 가지고요. 그 안에 이제 각 그 A스타 노드마다 클로즈드라는 플래그를 둬서 그게 세팅되어 있으면 클로즈 노드에 있단 말이고요. 클로즈가 세팅도 안 돼 있으면요. 클로즈의 노드에 없다. 그러니까 오픈 리스트에 있든지 아니면 새로 생성된 노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 리스트는 입력으로 어떤 노드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상수 시간 만에 찾을 수 있어야 되므로 해시 테이블을 써서 구현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해시 테이블을 그 unordered set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스타의 목표는 현재 소스 위치에서 골로 가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내 이웃만 방문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S 위치에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내 이웃만 방문하고요. 대각선으로는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 위치에서 G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이 A스타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스텝에서 S의 이웃을 모읍니다. 캔디데이트를 모으는 거죠.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를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S를 제일 처음에 오픈 리스트에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S의 주위 내 이웃을 보는 거죠. 주위에 1, 2, 3, 4를 봐서 아직 평가를 해야 되는 노드들이기 때문에 오픈 리스트에 넣고요. 1, 2, 3, 4를 넣고요. S는 이미 방문해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즈드 리스트로 옮깁니다. 예, 그리고 1, 2, 3, 4번 중에 이 후보들 중에 가장 최적의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눈으로 보니까 1이 제일 가까운 것 같죠. 실제로는 계산에 의해서 프라이티 노드의 제일 탑에 1이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1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S에서 1로 간다는 소리니까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요. 각각의 페어런트 링크를 세팅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각각의 노드를 구할 때마다 이 노드는 사실 S에서 방문했다는 이 화살표가 페어런트 링크입니다. 링크를 세팅을 하고 다음에 1번에 내 이웃을 찾습니다. 5번, 6번, S7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후보를 찾을 때는 5번, 6번, S7 다 봐야 됩니다. 근데 S는 이미 방문했다라는 정보는 이 클로즈 리스트를 살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6번, 7번이 새로 오픈 리스트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이미 S에서 1까지 평가가 됐죠. 평가가 되면 이것을 클로즈 리스트로 옮깁니다. 그리고 S는 이미 클로즈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 스텝을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 리스트에 노드를 새로 추가할 때마다 노드가 새로 생길 때마다요. 이 노드까지 방문한 경로를 페어런트 링크를 갱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6번, 5번, 7번이 갱신이 됐는데요. 6번은 1번의 페어런트로 캔디데이트로 구했기 때문에 6번의 페어런트는 1이다. 5의 페어런트는 1이다. 7의 페어런트는 1이다. 라는 정보를 세팅을 해두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는요. 5번이 후보가 됩니다.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탑은 2인 것 같은데요. 이게 프로젝트 큐이기 때문에 5가 탑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5가 탑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5가 후보이기 때문에 5의 네 이웃을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인데 어, 이것은 벽이기 때문에 후보에서 걸러지고 실제로는 벽이다 아닌다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떤 이제 게임의 디펜던트한 자리 구조에서 후보가 안 되도록 걸러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구현할 예제에서는 그 어레이 셀에 특별한 값을 써놓을 건데요. 그 값이면 그냥 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번, 9번이 새로 후보로 추가가 되고요. 5번은 이밸류에이션 했기 때문에 오픈 리스트에서 클로즈드 리스트 옮겨가고요. 다음에 새로 추가된 8번, 9번, 그리고 1번은 이미 클로즈 리스트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 거죠. 평가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8번, 9번의 링크를 5번을 가리키도록 수정을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후보가 여기서 가장 전망이 좋은 후보는 8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큐의 탑에 8이 있는 거죠. 그럼 8의 네 이웃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이웃 벽이니까 무시되고요. 10번, 그다음에 6번, 5번.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10번은 새로 추가된 노드고요. 그다음에 6번은요. 이미 오픈 리스트에 있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5번은요. 클로즈 리스트에 있는 노드죠. 그래서 5번을 만나는 순간에는 무시를 할 거고요. 6번을 만나면 이미 S1, 6으로 가는 정보가 계산돼 있죠. 그래서 S1, 6까지 가는 게 더 좋은지 S1, 5, 8, 6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캔디데이트 노드가 이미 오픈 리스트에 있는 경우는 어, 6번 지금 이미 계산된 정보가 노드 안에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 노드 값과 새로 계산한 6번에서 8로 했을 때 페어런트로 했을 때 그 노드 값 중에 뭐가 좋은지 보고요. 더 좋은 게 있다면 그 값으로 기존 노드를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6번은 갱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나쁘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여전히 1을 가리키는 페어런트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을 받기 때문에 8은 클로즈 리스트로 옮겨가고요. 새로운 후보 10번이 오픈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이제 10번의 네이웃을 봅니다. 그럼 11번, 12번이 새로 추가가 되고요. 8번은 클로즈 리스트이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됩니다. 어, 네, 그러면 11번, 12번이 노드 오픈 리스트에 추가가 됐고요. 10번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클로즈 리스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의 페어런트 링크를 갱신을 합니다. 이제 11번이 후보로 선택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그림상 제일 가까운 것 같으니까 11번이 아마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대해서 캔디데이트를 개선합니다. 13번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검사할 때 에러가 안 나도록요. 지금 구현에서는 그냥 벽을 하나 쳐놨습니다. 모든 테두리에요. 게임마다 이렇게 디펜던트하게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뭔가 이웃을 구할 때 있어야 됩니다. 13번, 14번 추가될 거고요. 10번은 이미 클로즈 리스트에 있으니까 13번, 14번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3번, 14번이 추가가 됐고요. 11번은 클로즈 리스트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13번과 14번의 페어런트 값이 링크가 갱신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큐에서 가장 높은 값은 13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3이 프로젝트 큐 제일 위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3을 선택을 하면은요. 이웃이 15, 11, 100이니까 15번만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13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클로즈 리스트 옮겨갑니다. 15의 네이웃을 검사합니다. 16, 13,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 17이 오픈 리스트에 추가가 될 거고요. 15번은 클로즈 리스트 옮겨갔습니다. 16번과 17번 노드의 페어런트 값이 갱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16이 선택될 그 16이나 17 중에요. 지금 뭐 순서에 따라서 17도 가능하고 16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우측에서 화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16이면 먼저 평가될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6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16을 골라서 클로즈로 옮기고요. 이웃을 구해보니까 마침 G가 구해졌어요. 이웃으로 G가 구해졌단 말은 경로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러고 나서 G에서 이 화살표를 따라 거꾸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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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그것이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에서 G까지 가는 경로를 구한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어떤
어떤 논문에서 이게 슈도 코드를 복사를 해온 건데 이게 정확히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평가 값이 FGH 값은요,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 소스에서 현재 방문한 노드까지의 코스트 G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지만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코스트 휴리스틱을 m 언더스코어 휴리스틱이라고 했고요. 실제 노드 구현에서는요. 그다음에 이 두 개를 구한 값이 토탈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상태에서 이미 S에서 15까지 왔을 때 경로, 그러니까 15는 코스트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11, 13, 15를 통해서 코스트를 계산한 것, 이렇게 쭉 따라온 코스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15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지만 C까지 가려면 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휴리스틱 거리고요. 그 두 개를 합친 값이 토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코스트가 F,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휴리스틱 거리가 G, 휴리스틱, 다음에 전체를 합친 게 토탈이라고 표현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AST 알고리즘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